네, 오늘 CMB 건강라이프는 내과 전문의 최성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예, 우선 저희가 대장암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대장은 소장의 끝에서 시작해서 항문관까지 연결되는 튜브 모양의 관을 말하며 길이는 약 한 150cm 정도 됩니다. 6m 정도 길이가 되는 소장보다는 작지만 관각 내가 넓어서 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장은 이제 맹장, 그다음에 결장, 직장과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그다음에 하행결장과 구불결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대장암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암을 대장암이라고 딱 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장암이다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직장과 결장에 생기는 암을 총칭해서 대장암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 결장, 상행, 횡행, 하행 결장에 생기는 암을 보통 대장암이라고 하며 그 항문관과 결장 사이를 잇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따로 명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지난번 저희 방송 이후에 CMB 측으로 건강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 시청자분들의 어떤 사연을 듣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0대 여자입니다. 엄마가 40대 초반에 대장암 말기 판정 후 현재는 회복 중이시고 저는 건강한 체질이었으나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복, 구토 증세는 말할 것도 없고 술을 어쩌다 가끔 한 병만 마셔도 다음날 구토 10번 해요. 불과 1년 사이에요. 또 방금 전에 혈변을 보고 걱정이 됩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과거에도 스트레스가 심할 시에 항상 설사를 했었습니다. 즉 신경성 내변장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는 없지만 친가 친척 몇 분이 노인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즘 들어 간혹 큰일을 보고 닦을 때에 휴지에 피가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 걱정입니다. 혈변 원인이 대장암일까요? 예, 원장님 그 방금 들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가족분들이 대장암에 대한 어떤 유전 병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 사연을 들었던 두 분에 대한 생활 습관을 지금 현재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 가족분 중에 대장암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 가족력이라는 위험도가 있겠고 남성분의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사이에 발생한 대장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력적인 위험도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단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두 분이 걱정하시는 대장암에 대한 그 진단법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장암은 그러면 어떻게 유발되게 되나요? 네. 그 대장암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게 됩니다. 유전적 취약성 및 우리가 먹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 물질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대장 점막의 세포에서 변성이 일어나고 그 대장의 용종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점차 악성화하여 그 일부의 암세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진행되면 대장벽을 파고드는 치명성 암으로 진행되게 되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 전이성 암으로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사나 TV를 보면 대장암이 유병률,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어떠한가요? 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22만 9천 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2만 8천 건 정도로 전체 12.3% 암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봤을 때
발병률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네. 그 한국인의 대장암은 예. 2000년 이후부터 그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에 남녀 발생률이 약간씩 감소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 연구소에서 예.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그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위를 차지해서 충격을 주었고 예, 예. 이로 인해서 대장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거네요 정말로. 예, 그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그 한국이 1등을 했고요. 예. 다만 그 대장암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고 예.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예. 치료를 한다면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치료도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다른 암도 아니고 대장암이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가 되겠죠? 그 산업화된 서양 국가에서 발병 수준이 높았던 네. 대장암은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서구식 식이습관,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활동의 감소, 그다음에 비만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요인의 증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네. 많은 역학 연구들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식을 좀 많이 하거나 이래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원장님도 그럼 채식 좋아하세요? 아니면 고기를 좀 많이 드시나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먹도록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남녀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이런 네. 생활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남녀 발병률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네. 그 남녀 그 발생 비율은 1.5대 1로 남자에서 더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생 건수로 따져보자면 남자는 16,000건 정도, 예. 그 남성 암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11,000건 정도로 여성 암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70대에서 가장 많이 호발을 했고 네. 이어서 60대, 50대에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생활하면서 그 접하게 되는 음주나 흡연 예. 이런 것들이 발병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 발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그 네. 아무래도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대장암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 중에 생활 습관 중에는 붉은 육류, 육가공품의 섭취,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흡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선종성 용종, 가족성 용종 증후군, 그다음에 비만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거나 또 연령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원장님 유전이 이만큼 큰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대장암이 걸리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장암 발생에 있어서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이고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대장암 발병률이 1.8배에서 한 2.4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최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 질환 중에 가족성 용종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을 때 선종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경우 40대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짧은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게 진료를 해보시면 네. 특히 어떤 환경적인 요소,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서 뭐 암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특정 직업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 예. 또 그다음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 대장암 발생의 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서구의 연구를 보면 노동량이 많은 직업군에서는 대장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가 시간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 역시 대장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몸을 많이 자주 움직여줘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나쁜 습관들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개를 뽑아보면 음주, 그리고 흡연, 그리고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내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만약에 그래도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어서 어떤 게 1등인 나쁜 원인이다라고 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주신 요인들 모두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통해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들을 금주,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및 식이 조절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부 해야겠네요. 그죠? 예, 전부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처음 발생을 하면 증상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정말 암이 심해지기 전에도 이제 초기 증상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증상은 어떨까요?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네. 정기 검진이 아니면 발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장암이 진행할수록 이제 암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증상은 대장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좌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혈변, 대변 굵기가 가늘어진다거나 배변 습관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우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그 복부 종괴, 빈혈, 설사 등이 있겠고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문 출혈이나 배변 후 발생하는 잔변감, 그다음 불편감, 통증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확진이 되면 기수가 몇 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차이가 난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기수별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대장암은 장벽 침범 전도, 림프절 전이 유무, 원격 전이 유무에 따라가 병기가 나뉘며 보통 알고 계시듯이 1에서 4기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1, 2기 정도의 암은 대장벽을 침윤한 상태이며 3기의 암은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4기 암에서는 타장기까지 전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대장암은 병기별로 증상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증상 발생 이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장암은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장 전체 관찰이 가능하고 조직 검사까지 가능한 그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특수 카메라인 내시경을 항문으로 삽입하여 대장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병변의 표면을 관찰하고 조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의 장점은 대장암의 위험 요소인 용종을 발견을 했을 때 발견된 용종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20대 혹은 30대, 40대 이게 연령별로 이제 검진 주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연령별로는 몇 회씩 받으셔야 될까요? 일단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는 만 50세 이상에서 분별자멸 검사로 대장암 검진을 매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권고안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5에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다만 50세 이하의 그 무증상 성인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그 이익이 있는지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권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40대 이후부터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대에도 대장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과 연관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장암 검사라고 하면 내시경 검사밖에 잘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데 다른 검사는 어떤 게 있나요? 대장암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는 일단 분별 자멸 검사, 혈액 검사인 암 태아성 항원 검사,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그 외에 복부 CT나 MRI 등의 검사로 그 대장암을 검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대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간편하기도 하지만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장 이중 조형 검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검사는 항문으로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형제를 대장 안에 넣고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그 엑스선 투시 장치로 영상을 얻어서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비해 환자분의 통증이 적고 진정이 필요가 없고 병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장 안에 분변이 남아 있는 경우 용종과의 구별이 어렵고 작은 용종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검진을 위해 사용되는 검사로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나 또는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검사 이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그 전에 복용하는 약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복통을 좀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이 검사를 부드럽게 잘 최대한 부작용 없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저도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장 정결제 복용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4리터 정도 되는 장 정결제를 복용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한 불편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1리터 정도의 장 정결제만 복용 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장 정결제에 대한 복용 불편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도중에 그 대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내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그 불편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유도제를 정맥에 주사한 후 검사를 시행하는 의식화 진정 내시경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자가 진단 키트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암이 진단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들이 기존의 치료 진단법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체변형 자가진단 키트 및 예. 검사지를 통한 대변 내 혈액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는 간편하게 선별 검사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위 음성이나 위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검사만으로는 대장암 유무를 판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대장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받아봐야겠고 그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도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연관 증상이 있다면 추가 검사에 대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기사로 접했던 그 소량의 혈액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러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실험실적으로 유용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미량의 혈액 검사 단독만으로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러 병원에 가야 될까요? 네, 그 대장 내시경에 필요한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비, 설사 등의 배변 습관 변화, 혈변이나 검은 변 또는 구토, 복통,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 그 밖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피로, 빈혈 등의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특히나 반복이 되거나 지속이 되면 대장암 유무 및 대장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장 내시경을 한 다음에 용종이 발견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네. 용종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 용종 또는 폴립은 예. 그 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그 점막 표면보다 돌출하여 마치 혹처럼 그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대장 용종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한 약 30% 정도가 대장 용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용종 중에 일부가 그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그 질환이며 대장 용종은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 긴 목을 가진 유경성 용종과 납작한 모양의 무경성 용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현미경 소견으로는 그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 그 외에 염증성 용종, 증식성 용종, 과호종 등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종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거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예. 그 모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선종성 용종은 특히나 대장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 내시경 소견만으로 이게 선종성 용종인지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시경상에서 그 용종이 발견되게 되면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고 이 제거된 용종을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병리 조직 검사에 따라서 그 용종의 종류, 암세포,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치료 및 추적 검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대장암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질문들을 간단하게 OX 퀴즈로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입니다. 용종이 오래되면 결국 대장암이 되는지. 네, 그 모든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견 시에 즉시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종 수가 많으면 암 발생률이 높다. 네, O입니다. 대장 용종 수가 많은 만큼 그 중에 암으로 발병된 위험이 있는 용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종 수가 많다면 내시경 검사 주기를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대장 용종을 절제했는데 재발될 확률이 있다. 네, O입니다. 그 대장 용종을 완벽하게 절제했다면 절제 부위에는 다시 재발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다른 부위에 용종이 생길 수 있고 추적 검사에서 또 다른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 내시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혈변을 본다면 전부 대장암일 가능성이 높다.
혈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액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보자면 치액으로 인한 출혈은 선홍색 출혈로 다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장암의 출혈인 경우는 변과 섞여서 검붉은색으로 나올 확률들이 높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치질도 오래되면 대장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네, 치액이나 치열, 치료 등은 네.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생긴 치질, 치액 또는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직장암의 증상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변비가 심한 사람이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다. 맞습니다. 변비는 대장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돼 있으나 아직까지 변비가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예. 보통 이제 여성들이 변비가 많은데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변비는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 운동 부족, 그 과체중, 그다음에 서구식 생활 습관이 동반돼 있는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대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경우에도 대장암의 가능성이 높다. 네, X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도 예. 아직까지 대장암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대장암의 증상 중에 배변 습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과민 증후군에 해당되는 분들도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예. 그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비만인 환자가 더욱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비만은 대장암의 위험 요소입니다. 네. 또 한 가지로 허리둘레의 증가도 역시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OX로 답변을 주시니까 더욱더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대장암 3기가 완치 판정받았다는 뉴스라든지 기사들을 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장암 치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대장암은 종양 크기가 아니라 그 조직의 침투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일부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나 대개 수술과 항암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며 항암제 치료는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존적 항암요법, 전이나 재발에 대한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요법으로 나뉩니다. 진행성 직장암에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완전히 떼어졌을 때는 한 80에서 90% 정도의 완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었다면 그 완치 효과는 그 5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데 또 치료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받기 때문에 대장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살펴보면 예. 무기폐나 폐렴 등의 폐 관련 합병증, 수술 문합 부위의 누출이나 복강 내 감염, 출혈, 장폐색, 수술 부위의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배뇨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드물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항암요법의 부작용으로는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 탈모, 오심, 구토 등의 증상들이 있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골반부의 통증, 배변 습관의 변화 및 그 항문 주변의 그 불편감, 배뇨 장애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주변에 그래서 항암 과정이라든지 방사선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또 혈관이 주변에 많아서 전이나 이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장암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을 해도 예. 20에서 50% 정도는 재발을 합니다. 대개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이 많습니다. 결장암은 간전이 또는 복강 내 재발이 많고 직장암은 국소 재발 및 폐 전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장암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그래도 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모든 질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그 붉은 육류 섭취를 제한을 하고 가공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300g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 에너지 섭취량에 내한 지방 섭취비가 25%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는 곡류 및 두류, 채소를 근본으로 한 식이섬유를 하루에 25g 이상씩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유 섭취와 더불어 그 하루 1g 이내의 칼슘 보충제 섭취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능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금연도 대장암 발생 위험도를 줄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상이 없어도 대장암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CNB 건강라이프, 오늘은 내과 전문의 최성한 원장님 모시고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CNB 건강라이프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면역의 아버지 메치니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장에서부터 온다.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 장은 인간의 면역력을 좌우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 장기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장 건강에 대한 부분들 잘 지켜서 꼭 대장암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건강정보 속 진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전달드리는 CNB 건강라이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